네, 안녕하십니까. 토크IT 오늘 두 번째 세션입니다. 차세대 방법의 모든 것 체크리스트. 네, 체크리스트를 3개 체크리스트입니다. 뭐 10개를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확실하고 진한 거 3가지만 확실하게 오늘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체크리스트 3가지에 대해서 팔로우트 네트워크 코리아의 김병현 전무님, 김원수 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네. 네. 자, 먼저 체크리스트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먼저 차세대 방법이 무엇인지 네. 아까 첫 번째에서 한 줄로 말씀하셨는데 네. 두 분도 차세대 방법이란 무엇이다? 한 줄로 좀 말씀해 주시죠. 한 줄로요? 네. 어우. 한 줄로. 네. 네. 차세대 방화벽이란 보안의 모든 것? 보안의 모든 것. 네네. 차세대 방화벽이란 자동화다라고 말을 하시죠. 자동화. 오케이. 네. 자, 일단은 차세대 방화벽이 요즘 와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대두되는 이유가 네. 기존의 방화벽 그냥 몇십 년 흘러왔던 거 아닙니까? 네. 계속 쓰면 되는 건데 왜 요즘 와서 그것이 왜 차세대 방화벽으로 변신되는 이유가 네.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사실 이제 요즘 얘기는 아니고요. 그 인터넷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게 이제 1990년대 중반이거든요. 네네네. 그때 처음 이제 방화벽이 출시를 했습니다. 저희 회사의 그 창업자가 이제 처음으로 그 스테이트풀 파이어월을 만들었는데 네. 그때 당시에는 그 IP하고 포트 방법으로 제어를 했거든요. 네네. 그때 당시에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웹하고 이메일밖에 없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충분히 이제 제어가 된 거죠. 차세대 방화벽은 그 벤더가 만든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이 우리 환경이 변했다는 거죠. 2000년대 들어오면서 어플리케이션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고, 그다음에 유저 환경을 보면은 BYOL이나 그다음에 모빌리티나 네. 뭐 이런 클라우드 환경이나 이렇게 다양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보안에 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제 차세대 방화벽이 네. 이제 나타나게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 장비가 진화한 거네요. 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차세대 방화벽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뭐 여러 기능들 뭐 여러 가지 얘기해봤자 너무 힘들 것 네. 같고요. 딱 이제 정말로 차세대 방화벽에 정말로 체크할 리스트 3가지. 그것이 어떻게 보면 차세대 방화벽을 도입한 이유이기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것이 무엇이고 네. 왜 이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뭐 그런 얘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회사 자료에 보면 재밌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게 그 플랫폼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요. 그 네. 핵심에는 이제 차세대 방화벽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있거든요. 네네. 처음에 생각을 했던 게 어플리케이션의 가시성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개발한 기능이 어플리케이션 기능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저희들도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이게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라고. 일단은 어떤 거를 사용하는지 잘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네. 내가 어떤 트래픽을 우리 회사에서 쓰고 있는지 이런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인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이 가장 먼저 개발이 됐고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이제 편하게 운용을 해야 되는데 IP 주소 베이스로 운용을 하다 보면 이게 그 모빌리티 환경으로 가면서 단말을 사용하는 이제 환경이 많아지는 거죠. 예전에는 네네네. PC 하나만 사용했는데 지금은 그렇죠. 그 스마트폰, 뭐 네, 태블릿 PC 여러 개의 그런 단말들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것들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이제 사용자 기능이 추가가 됐고요. 이렇게 어떠한 사용자가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면서 그 안에 어떤 위협이 들어오는지를 탐지하기 위해서는 컨텐츠 기능이 이제 포함이 된 겁니다. 네.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업데이트하는 것까지가 차세대 방화벽 기능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첫 번째에서 가시성 말씀하셨는데 네. 어떻게 보면 가시성을 굉장히 높여주는 거네요. 그죠? 네, 그렇죠. 네. 애플리케이션 사용자 컨텐츠 관점에서. 네. 네. 자, 요 3가지 관점에서 어떤 것들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예, 예. 네. 먼저 이제 애플리케이션 제어. 네. 자, 사실 요새 요새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거의 웹 애플리케이션이 거의 주종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이 있고. 네. 어떻습니까? 지금 이런 애플리케이션 쪽이 제어를 한다 그랬는데 예전에 방화벽은 그러면 이런 기능이 없었던 거죠? 있었나요? 비교를 하자면. 네, 비교를 하자고 보면은 이제 예전 방화벽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웹이면은 80 포트를 쓴다, 네. 메일이면은 25 포트를 쓴다 이렇게 굉장히 단순했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때는 제어할 때 포트로 그냥. 네, 포트로 정책을 열고 막으면 됐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점차 웹메일을 쓴다거나 네. 아니면 웹을 통해서 메신저를 쓴다거나 이런 식으로 진화를 하면서 네. 더 이상 뭐 80만 열어서 웹만 열린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바뀐 거죠. 거기에 이제 더불어서 이제 이러한 어플리케이션들이 뭐 국내에서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이 데스크탑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환경들이 네네. 바뀌면서 기업에서 제어를 해야 되는
아, 이런 네. 부분이 나오게 된 겁니다. 제가 처음에 말했던 자동화 부분이 네. 기존의 그러니까 전통적인 방화벽으로 관리자가 하나하나씩 찾아서 쓰기에는 이제 더 힘들다는 거죠. 누군가 이거를 자동으로 해주면 좋겠다. 네. 그게 방화벽단에서 해주면 훨씬 좋겠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되려면 그것이 뭔가 정책으로 돼야 되겠죠? 네, 세팅이 돼야 되겠죠? 맞습니다. 정책으로 하는데 그러한 데이터베이스를 저희 팔로알토 네트워크와 같은 차세대 방화벽 벤더에서 제공을 해주는 거죠. 네네. 사용자는 그래서 포트가 뭐 비표준 포트를 사용하는 이런 어플리케이션이 있다라고 해도 그거를 관리자가 알 필요 없이 네. 이러한 토렌트나 이런 P2P 데이터들이 있네. 관리자는 그걸 맡기만 하면 되는 거죠. 네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보안을 강화할수록 이제 임직원들은 사실은 이제 좀 이거를 우회하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쓰고 나는 메신저를 싣고 싶으니까 우회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데 그런 것들을 또 한번 봐서 그런 걸 하지 못하게 하면서 이제 교육을 같이 진행을 하면 훨씬 네. 효과적일 수 있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저희 어플리케이션 방화벽을 들어가는 게 첫 번째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실제로 이게 보안 쪽에 운영하신 분들은 실제로 이제 이런 애플리케이션, 웹 애플리케이션의 추세 같은 것들을 네.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셔야겠네요. 네, 어떻게 된 변화가 있는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차세대 방화벽 구축한 후에 모니터링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드려요. 네. 그래서 지속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이 어떤 게 지나가는지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지 않는 어플리케이션들을 사용하는 유저가 누군지 그걸 다시 한번 분석을 해서 네. 저희가 자동으로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그걸 분석을 해서 어플리케이션 만들어 드리기도 하고요. 그 회사에 맞는 어플리케이션을 수동으로 만들어 넣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네. 자, 지금 이제 그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화면에 보시는 그림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위에 쪽을 보시면 어플리케이션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네. 방화벽단에서 제어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예요. 상단에 보시면 비트토렌트나 토르 같은 어플리케이션 자체를 아예 그냥 막아버리는 거죠. 네네네. 그리고 요즘은 지메일 같은 경우에 SSL로 암호화가 돼 있는데 암호화돼 있는 걸 풀어서 보고 유튜브를 막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유튜브는 통과를 시키되 트래픽에 대해서 QS를 걸어서 아. 거기에 대한 대역 비용을 좀 적게 만드는 겁니다. 네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시성이 필요하고 왼쪽 하단에 있는 그림처럼 타일처럼 보이는 게 있잖아요. 저기 네네. 타일 보면 큰 타일은 많은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이고 빨간색 타일은 위험한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거예요. 아, 네. 이거를 제공을 해주면 우리 회사에 이런 어플리케이션이 있구나. 이걸 제어해야겠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SLR이라고 해서 실제 데모를 한 후에 오른쪽에 보면 어플리케이션 타일별로 이제 색깔이 있어요. 네. 일주일이라 월화수목 금토가 이제 트래픽이 작고 아, 그렇네요. 네, 월화수목 금에 주황색으로 그러니까 나와 있는 저 어플리케이션이 주황색 없어졌네. 거의 없어졌네. 비트토렌트라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아, 네. 저거를 확인을 해서 아. 제어했더니 회사의 업무 효율이 더 이제 강화되는. 그래서 첫 번째 어떤 분들은 포인트- 굉장히 슬퍼하셨겠다. 그렇죠. 우회를 하려고 공허하고 뭔가 공허하고 맞습니다. 일이 손에 안 잡히고 네. 금다 현상. 네. 그런 부작용이 없지 않. 네. 네, 그래서 첫 번째 차세대 방화벽을 볼 때 얼마나 많은 어플리케이션을 보기 쉽게 관리할 수 있는지 아, 이 부분이 네. 첫 번째 체크리스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사용자 제어. 이것이 뭐 사용자를 막 우리가 막 감시하겠다는 건 아닌 거죠? 그렇죠?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네네네. 이제 사용자 제어가 차세대 방화벽의 두 번째 자동화 요소인데 어떻면 이것이 편리성을 더 제고하는 거죠, 그죠? 편리성을. 굉장히 편리하게 네, 그렇죠.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어떤 부분이 되냐면 단순한 환경에서는 IP라는 주소를 관리자가 하나하나씩 다 알아서 입력을 해서 명확하게 열고 막고를 했어요. 네네. 근데 저만 해도 이제 데스크탑이 있고 태블릿이 있고 또 VPN 연결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제가 네. 사용하는 IP가 벌써 3가지가 되는 거죠. 이걸 일일이 하지 않고 연동을 해 놓는다면 BS김이라는 사용자를 정체를 한 개 세웠어요. 이 사용자가 내부에 있든 외부에 있든 다 연동할 수 있는 네. 자동화되어 있는 기능을 제공해 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실제적으로 이런 요구사항이 온 거는 업무를 AD 서버처럼 이런 인사DB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네네. 인사DB에 누군가 사용자가 추가되면 방화벽도 자동으로 열려야 된다. 네네. 이 부분이고 이러한 부분에 이제 지금 잠깐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사용자는 자기가 컴퓨터를 켜서 로그인을 해요. 네. 1번이 이제 빨간색이 로그인하는 부분이고요. 네. 하면 컴퓨터 자체는
얘가 가장 빠른 그 ADing 환경에선 DC 서버와 연결하게 됩니다. 연결을 하는 순간 차세대 방화벽은 DC 서버와 이제 연결이 돼 있어서 새로운 이벤트 로그가 오네. 그 정보를 3번에서 네네. 이제 받아오고 4번에 테이블 형태로 등록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유저 A는 10.0.0.1이고 뉴 인플로이다. 10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라는 테이블을 만들고요. 다시 이제 그 4번 그 사용자는 로그인을 했으니까 이제 업무 서비스를 연결할 겁니다. 네. 그러면 방화벽은 저 유저 그룹의 사용자 이름에 매핑되어 있는 정책을 타고 자동으로 통신하게 되는 거죠. 내가 뉴 인플로이면 서비스가 대단하시면 안 될 거고요. 이 사람이 억세스할 수 있는 그렇죠. 정책적으로. 네. 네네. 개발 그룹에 있는 사람만 웹엑스나 MS SQL을 연결하는 거죠. 네네. 이게 자동화가 된다는 겁니다. 사용자에 따라서. 네. 이게 이제 차세대로 하면 가능하다는 거죠. 아. 두 번째 사례는 사용자 연동을 통해 자동화를 시켜야 된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제 그 현업들이 굉장히 반길 그 기능이네요. 그죠? 이제 이런 기능을 이제 구현한 모 제조사에서는 업무의 프로세스가 얼마나 빨라졌냐면 한 사용자가 해외로 이제 출장을 가서 네. 인터넷을 쓰기 위해서 승인을 받고 사용하는 데까지 2주 정도가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네. 이제 자동화 시킨 다음엔 그냥 출장을 가면 되는 거예요. 네네네. 자, 그럼 이렇게 디자인한 사람은 회사 그렇죠. 차원에서 상을 받는 그런 사례가 이제 작년에 굉장히 큰 상을 받았다라고 해서 저희도 이제 네. 굉장히 좀 보람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 쪽에. 네. 네. 이거는 좀 뭔가 차세대 방화벽이 예전보다 인텔리전트하게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네. 네? 이제 자동화의 뭐 끝판왕이라고 네네. 마지막 부분이 되는 거예요. 벌써 어플리케이션도 구분을 해서 아까 빨간 타일처럼 위험한 어플리케이션은 제거를 시키고 네. 적절한 부서 사용자들이 네트워크를 연결할 수 있게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봐야 될 부분은 데이터 페이로드, 실제 데이터 안에 뭐가 있는지를 보는 그렇죠. 부분이 돼요. 그래서 이제 차세대 방화벽에서 필요한 부분이 저런 걸 분석하기 위해 많은 그 엔진들, CPU를 사용을 해서 데이터를 한번 펼쳐가지고 그 안에 취약점에 관련된 코드가 있는지 IPS나 네네. 바이러스가 있는지 커맨드 앤 컨트롤 서버가 통신하는지를 보고요. 그 아까 얘기했었던 금융권에서 카드 정보나 이런 것들이 유출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유출이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 필터, 특정 파일 타입이 왔다 갔다 하는지 네. 이런 걸 보면서 추가적으로 URL에 대한 카테고리까지 한꺼번에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었던 개발자 그룹은 개발 관련된 카테고리를 접속할 수 있고 네. C레벨 같은 경우에 이제 컨트롤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멀웨어나 피싱 사이트 이런 데는 들어가지 못하게 이런 컨트롤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이것이 자동화의 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컨텐츠 필터링 엔진 여기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각 벤더마다 여기서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날 것 같은데요. 네. 여기 있는 부분이 사실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네. 저희 이제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저희 자체적인 연구소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얼라이언스를 맺고 있어요. 음. 저희가 대표적으로 이제 사이버 스레드 얼라이언스를 통해서 보안 벤더끼리 이런 그 코드들을 쉐어하고 거기서 만들어져 있는 패턴들을 이제 피드를 받아서 네네. 업데이트하는. 그럼 제가 한마디 네네. 조금 덧붙이면요. 네. 저 부분이 가장 이제 저희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강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네. 사실 저기 뭐 이렇게 시그니처를 매칭하는 것들은 누구나 어느 정도 기술을 가지면은 만들 수 있다고 하나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DB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와일드파이어라는 DB가 전체 10,000고객 이상 DB를 갖고 있거든요. 10,000고객 이상 갖고 있다는 건 10,000개의 네트워크에서 샘플들이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올라와서 분석이 되고 있다는 거죠. 네네. 그 DB가 저희 차세대 방화벽에 알려진 공격을 막는 그 DB 역할을 해주는 거죠. 네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알려지지 않는 새로운 공격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그거 와일드파이어를 보내게 되면 5분 만에 그것들을 분석해가지고 네네. 다시 차세대 방향으로 막아주는 이런 자동화되고 그 확장된 커다란 DB가 저희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뭔가 그 이제 AI도 이제 이런 데 이제 접목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그렇지만 AI가 접목되더라도 이게 AI가 잘 되려면 데이터가 많아야 되거든요. 네, 예. 근데 여기는 지금 데이터가 지금 네, 아까 네. 10,000개가 있으니까 거기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중에 AI가 접목되더라도 그 10,000개 데이터가 계속해서 네, 10,000 고객. 만 고객 참 예. 오니까 굉장히 AI가 더
금방금방 스마트해지겠죠. 예. AI 엔진이 네. 네, 나중에 접목이 된다면. 네. 자, 실제 요거에서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어떤 사례인가요, 이건요? 아까 이제 첫 번째 세션에서 얘기했었던 랜섬웨어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네. 그래서 이러한 랜섬웨어를 분석만 해서 차단까지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석과 동시에 차단을 해야 된다라는 게 챌린지고요. 네. 차세대 방화벽 가지고 이거를 이제 가장 적극적으로 막은 사례가 됩니다.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네. 이제 차세대 방화벽이 컨텐츠를 볼 때 논리적으로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하게 돼요. 공격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익스플로잇을 통한 이런 취약점을 이용하게 됩니다. 취약점을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IPS 데이터베이스 가지고 블록을 시키게 되고, 얘가 통신하려는 커맨드 앤 컨트롤에 대한 리스트들이 있고요. 네. 멀레어에 대한 리스트, URL에 대한 리스트들이 있어요. 이건 이미 벌써 다 저희가 분석해 있는 거기 때문에 지나간다라고 하면 나가든 들어오든 네네. 그 즉시 이제 차단이 되는 거고, 오른쪽에 WF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와일드파이어라는 데이터베이스인데, 이건 파일이 하나 지나갔는데 완전히 새로운 거예요. 네네. 이게 새로 나온 거라면 이걸 저희가 퍼블릭 클라우드를 통해서 분석을 하거나 저희 그 외부로 정보 유출이 좀 걱정이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APT 솔루션 분석 솔루션이 WF500이라는 온프라미스 장비가 있어요. 네. 그쪽을 두고 그쪽에서 이제 분석을 해서 패턴을 만들어서 막는 이러한 논리 구성 사례가 있습니다. 네. 실제 이거 가지고 이제 랜섬웨어를 적극적으로 막고 있고요. 그래서 세 번째, 그러니까 체크리스트 세 가지가 애플리케이션 보고, 유저 보고, 네. 컨텐츠를 자동으로 보면서 네네. 막아야 된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제 이 컨텐츠 부분이 굉장히 앞으로 더 계속 진화가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네. 이미 이제 방화벽이 있는 분들이 웬만하면 다 방화벽이 있잖아요. 기존 방화벽. 네. 거기서 이제 찾아봐요. 괜찮네 저거. 한번 도입하려면 그 마이그레이션은 좀 스무스한가요? 마이그레이션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어떤 식으로 되는 네, 건지. 이제 마이그레이션이 음. 제가 앞에서 잠깐 뜨끔했었던 게 80%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네네네네. 80%의 얘기가 뭐냐면 차세대 방화벽을 샀는데 제대로 마이그레이션을 못한 거예요. 네네네. 마이그레이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플리케이션도 보고 컨텐츠를 봐야 진짜 차세대 방화벽으로 네네. 사용하는 건데 첫 번째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먼저 보안 진단 서비스라는 걸 제공을 해드려요. 네네. SLR이라고 하는데 실고객사에 탭 모드로 장비를 한 개를 달아서 네. 데이터를 분석을 하면 그 사이트에 맞는 그 네트워크에 맞는 어플리케이션이 어떤 게 지나가는지 그리고 어떤 공격들이 있는지를 위험도별로 리포트를 나오게 됩니다. 네네. 이제 앞에 보시는 샘플처럼 페이스북이나 어떤 뭐 토렌트나 이런 데이터들이 얼마나 많이 지나가는지 어떤 위협이 있는지를 먼저 제공을 해줘요. 네.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는 이따가 이제 바로 요 네. 우리 세션 끝나고 바로 SLR 관련돼서 SLR 또 실제로 이걸 실제 이 서비스를 하고 계신 분 모시고 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세일즈 네네네. 해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준비가 되면 이제 다음에 마이그레이션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80%는 앞에예요. 레가시 방화벽을 그대로 차세대 방화벽으로 옮길 때 네. 제일 먼저 할 게 그대로 옮기는 겁니다. 음. 포트 베이스면 포트 베이스 그대로. 네. 그래야 서비스에 문제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시스코나 체크포인트, 포티넷, 주니퍼 이런 제품들에 대해서 자동으로 저희 방화벽으로 포트 베이스로 바꿔주는 거를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네네. 저 위에 아이콘에 사람이 2명 있잖아요. 네. 이렇게 할 때 저희가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저희 파트너가 직접 이제 검수를 한번 해드리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단계로 어플리케이션 적용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어플리케이션 적용할 때 가이드가 없기 때문에 아까 SLR 보고서에 나온 그 데이터를 근거로 빨간색 위험도가 높은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막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제어를 하고요. 어. 여기서 안정화가 된다라고 하면 컨텐츠를 이제 보는 I 기능까지 see. 아. 올리는 게 이제 차세대 방화벽의 99%, 100% 쓰는 부분이다.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컨텐츠를 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요 세 번째 단계에서 그 기업에서 뭔가 요 세 번째 단계에서 주의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뭐 고려될 사항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사항들은 어떤 게 있냐면 내부에 이제 브루트포스 어택 같은 게 많이 잡혔어요. 네. 근데 그게 DM 발송하는 메일 서버다. 이런 특성들을 알아야 돼요.
아. DM 서버가 브루트 포스를 한다라고 해서 그걸 막으면 서비스 그렇죠, 장애날 수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거는 시스템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아까 SLR 보고서가 나오면 그거를 저희 파트너인 전문가가 같이 보면서 네네. 담당자와 협의를 해서 만들면 네. 아까 80%가 100% 만드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아까 우리 첫 번째도 얘기 나왔지만 이것이 뭐 기술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게 운영에 이제 운영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운영이 네. 제대로 매끄럽지 않으면 네. 기술이 실제로 도입돼서 활성화되기 쉽지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운영 관점 좀 말씀 좀 해보시죠, 이제 좀. 네. 자, 운영 관점에서는 운영이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시스템들이 나눠져 있을 때 네. 각각 장비들을 못 봐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방화벽이 전문이기 때문에 방화벽은 깊게 보겠지만 IPS나 URL 필터나 이런 제품들을 또 보기가 어렵거든요. 네네. 그리고 누군가 한번 C레벨 분이 예외를 시켜달라. 이럴 때 이제 굉장히 좀 복잡한 경우가 나오는데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하나의 정책 안에 아. 사용자를 보고 어플리케이션과 IPS URL 한 번에 보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유연하게 위아래로 옮길 수도 있고요. 아. 부서가 나왔을 때 갑자기 최근에 토르라는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공격이 많이 들어와요. 제일 상단 토르를 모든 부서에 막는 이런 네. 것들이 유연하게 가능하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두 번째는 이제 로그를 보는 건데 방화벽 로그, IPS 로그 뭐 이런 다양한 로그들이 있을 거예요. 네네. 이벤트를 클릭했을 때 오른쪽 하단에서 보는 것처럼 언제 트래픽이 시작을 했고 걔가 어떤 공격들이 있었고 언제 끝났는지를 한꺼번에 보여주는 거죠. 통합 네네. 로그 뷰로 클릭 한 번으로 이 공격에 대해서 자세히 연관된 걸 볼 수 있는 게 좀 더 편하게 네. 업무 부하를 좀 낮출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무리 요새 뭐 방학이 아무리 좋더라도 네. 또 다른 이제 장비들하고 네. 또 다른 것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새로운 기술들하고 연계도 중요하잖아요. 연계 같은 건 어떻게 쉽게 그게 제일 되는지. 중요한 부분, 이제 마지막 부분에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연계를 하기 위해서는 API가 필요합니다. 음. 아까 이제 차세대 방화벽 다음이 뭐냐라고 물어보셨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얘기하셨던 것 중에 IoT를 얘기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것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API가 모든 펑션이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집에 냉장고가 한 개 추가됐을 때 냉장고 추가된 IP에 대한 게 API로 연동이 되면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네. 회사의 냉장고의 IP가 허용이 되는 거죠. 아니면 냉장고 IP는 관리 부서한테 허용이 돼서 관리 부서가 업무 시간에만 냉장고 문을 열고 업무 시간이 끝나면 못 먹게 막는다거나 네네. 이런 세상이 이제 향후에 나올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API를 연동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API를 연동해서 잘 쓰는 케이스 어떤 경우가 있냐면 방화벽 정책을 그 회사 그룹웨어에서 관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룹웨어에서 방화벽 정책 한 개 넣었어요. 팀장이 승인을 하면 정책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려면 그룹웨어라는 포탈과 방화벽이 API로 서로 통신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이렇게 벌써 구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뭐 데모가 있는데 이거 어떤 데모인가요? 이 데모는 네. 이제 저희 장비에서 지금 말한 그 어플리케이션 과시성이 진짜 잘 되는지를 화면으로 쭉 만들어 봤는데요. 네네. 한 5분 정도 되는 네네. 시간을 할애해서 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이게 자, 여기서 클릭을 해야 됩니다. 네. 제가 마우스를 잠시만, 이게 밑에 네네. 네, 시작 눌러주시면 네. 자, 4세대 방화벽은 팔로알토 네트워크스가 이제 대표라고 보실 수 있고요. 처음에 대시보드 화면을 보면 장비가 어떤 버전인지 업데이트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한번에서 먼저 보게 돼요. 리소스 사용률 어떤지. 앞에서 말씀드린 그 정책, 하나의 정책 화면 안에서 출발지와 목적지,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의 컨텐츠에 대해서 액션을 막을지 차단할지에 대해서 보여주고요. 지금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가시성인데 카테고리와 서브 카테고리 형태로 되어 있고 타일 형태로 위험한 건 빨간색, 괜찮은 건 이제 그 파란색 계열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라피드 쉐어라는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클릭을 해서 저 어플리케이션이 네트워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글로벌하게 필터를 넣으면 이 어플리케이션이 어떤 내용인지 마우스 클릭으로 설명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오른쪽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어떤 사용자가 많이 쓰는지 파일 쉐어링 하는 거를. 그리고 내려봤을 때
어떤 출발지 IP에서 어떤 목적지로 데이터들이 많이 사용하는지를 보실 수 있으면서 이게 이제 그 어떤 국가로 통신하는지를 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룰을 타는지를 볼 수 있어요. 네. 이 룰이 정상적인지 아닌지. 룰에 대해서 필터를 들어가서 보면 이 룰은 지금 보니까 외부에서 내부 모든 사용자들에 대해 파일 쉐어링을 열어놓은 룰이다. 이런 것들을 한 화면에서 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가시성의 가장 큰 장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자세히 보겠다라고 하면 라피드 쉐어라는 이 어플리케이션을 많이 쓰는 사용자가 있어요. 여기서 마샤라는 사람이 거의 한 3기가 이상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네. 그 사용자를 필터를 하나 더 넣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사용하는 소스 IP가 뭔지, 어디로 접속했는지. 그래서 소스 IP에 대해서 find를 누르면 실제 저 IP가 데스크탑에서 사용하는 IP다라는 거를 찾아주는 거죠. 저 사람 여러 IP를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소스 IP가 어디고 어느 나라로 접속하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궁금한 게 저 사용자가 라피드 쉐어 말고 다른 걸 뭘 쓰는지에 대해서 보려면 사용자에 대해서만 필터를 걸고 나머지를 풀면 저 사용자가 이때까지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다시 전반적으로 보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저 어플리케이션 안에 있는 공격까지 연관해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공격에 대해서 클릭을 했을 때 위험도가 높은 것들이 있다.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 보는 거죠. 점차 들어가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제 우리 사회에 가장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위험한 공격이 어떤 공격들을 많이 하는지, 당하는지 내용들을 보면서 브루트 포스가 맞네? 그러면 이 의심스러운 사용자에 대해서 공격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분석을 하게 되고요. 이제 보시면 이 사용자가 지금 그 공격했었던 내용에 대한 요약 화면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클릭을 한번 하면 이때까지 이 사용자가 접속했었던 공격에 대한 연관 검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실은 여기서 좀 빨리 지나가긴 하는데 공격이 먼저 스캔 포트를 통한 비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익스플로잇이 있었다라는 게 연관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공격들에 대해서 그 사용자를 빼고 전체를 봤을 때 전체적으로 네트워크에서 어떤 공격들이 있는지를 한 화면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러한 공격이 어떤 파일 타입을 통해서 전파를 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파일 타입이 어떤 멀리어 URL과 통신한 사용자가 누가 있는지 도메인을 통신한 사용자가 누가 있는지를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거를 사람이 다 이거 다 이걸 뭔가 이게 자동으로 시스템이 이렇게 뭐 보여줄 수도 있나요? 이런 것들? 시스템이 자동으로 보여주는 거를 네. 저는 이제 따라가면서 클릭을만 하는 거예요. 장비가 달려 있으면 이런 로그들이 한꺼번에 뜨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시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 나중에는 이런 것들 AI가 완전히 접목이 되면 이제 그렇게 다 해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시성 있는 화면을 가지고 지금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위험한 어플리케이션 찾고 누구 위험한 사람 찾았잖아요. 그 사람을 위한 와치리스트를 한 개 만들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봤던 마샤를 위한 사용자 정의 와치리스트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아침에 출근해서 요거만 보는 거죠. 아니면 이런 이슈가 있을 때 메일을 받는다거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차세대 이제 방화벽인데 방화벽 이제 고객님 체크를 다 알아봤으니까 자, 차세대 방화벽 우리 보안이지 않습니까? 여기는 다 보안 담당하시는 분들이니까 보안 쪽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보안이란 분야는 이제 보안이란 분야는 점점 이제 저희가 발전하는 게 지금 아까 나오셔서 말씀하신 부분이 계속 그 위협에 대해서 많이 이제 우리가 걱정을 하고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그것들은 정보에 대해서 좀 이제 알아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예전에는 누가 모르는 데서 눈 감고 있는데 막 이렇게 주먹에 날라와서 맞는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적을 알고 싸워야 되는 시대로 지금 이제 점점 발전해 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어떠한 위협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알아서 대응하는 시대로 가야 되고 아까 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보안이 공격자들로서 비용을 높여서 그 공격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으로도 보안이 발전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차세대 보안 플랫폼을 또 말씀하셨는데 보안 플랫폼은 뭐가
조금 저희가 이제 그 팔로알토 네트워크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이제 말씀드리면 저희는 차세대 보안 플랫폼이라고 이제 말씀드립니다. 네. 가장 큰 컨셉 자체가 아까 저희가 이제 공격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APT나 랜섬웨어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제 단계별 공격이 네네.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저희가 알려져 있거든요. 주변 침투해서 그 그렇죠. 상주했다가 뭐 내부적인 시스템으로 이동해서 데이터 탈취하고 다 파괴하고 나가는. 네네. 그래서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에서는 그러한 단계를 끊는 그런 프리벤션을 하자라는 게 저희가 이제 보안의 필로소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계를 끊기 위한 솔루션을 제공한 게 저희 차세대 보안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오늘 우리 김범수 부장이 설명드린 거 이외에 저희 이제 트랩스라고 하는 엔드포인트까지 합쳐지면 완벽하게 저희 차세대 보안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그림은 저희 차세대 보안 플랫폼을 이제 설명한 건데 왼편에 보면 디스커버 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펜 OS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기는 저희 그 팔로알토 네트워크 차세대 보안 방화벽이 그 VM 시리즈라고 해가지고 데이터 센터 내에 있는 VM에도 설치가 되고 네. 온프레미스 환경에서도 설치할 수 있는 그러한 차세대 방화벽을 의미하고요. 그 밑에 트랩스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엔드포인트가 되고 아페처는 지금 요새 클라우드의 사스 환경으로 네네. 진화하지 않습니까? 그 기업의 사스 환경의 보안을 책임지는 그러한 그 보안 요소입니다. 그래서 저기서 발견한 이러한 마레어나 익스플로이트 같은 경우를 그 오른편 중간에 있는 와일드파이어에서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다이나믹 분석, 뭐 스태틱 분석, 그다음에 이제 머신러닝 같은 기법을 이용해서 분석을 해서 각종 위협을 막을 수 있는 지표들을 네. 생산해서 다시 그 저희 차세대 방화벽과 트랩스와 아페처에 공급을 해서 막게 네. 되는 그러한 유기적인 그 자동화를 저희가 이제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하고 요즘 있습니다. 보면 이게 제가 방송을 하면 네. 이제 이 IT 전문 벤더분들이 이제 머신러닝을 좀 많이 언급을 하세요. 네네. 근데 이제 내연되면 네. 이것의 실제 구현 사례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제 방송에서 머신러닝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예, 내연부터. 맞습니다. 그런 게 딱 느낌이 와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방어하는 거 그죠? 네네. 그리고 저기서 한 가지만 더 이제 오른편에 리스판드 부분에 이제 오토포커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그 위협 정보들을 기업에 네.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지금 이제 그 어디서 날라오는지 모르는 그런 위협들을 전 세계 아니면 내 인더스트리 우리 회사에서 어떤 위협이 있는지 미리 이제 제공해 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위협이 있는 거를 알고 그거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사전에 미리 차단할 네.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그 위협 정보를 제공해 주는 그런 맞춤형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차세대 보안 플랫폼 아까 저기 김범수 부장이 처음에 시작할 때 자동화라고 얘기했는데 가장 보안 플랫폼이 자동화라는 부분에 가장 이제 포커스해야 될 부분은 우리 이제 그 아까 고객분들 나오셨는데 저희 같은 에코시스템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도움을 드려야 될지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너무 어렵게 운용하지 않게 너무 어렵게 차단하지 않게 하자라고 하는 게 이제 저희 그 컨셉입니다. 미리 막아놓고 나중에 뭐 포렌식이라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생각해도 되니까 일단은 사전 차단하는데 빨리 차단하고 네네. 그 다음에 자동으로 차단하고 그리고 여태까지 컴포넌트들이 그런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 자체가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 이렇게 바뀌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에 어디도 다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VM 시리즈라든가 아니면 어플라이언스 타입 아니면 엔드포인트까지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그 고객 쪽에서는 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많이 이제 노력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로그 연계나 아니면 타 그런 보안 장비들과도 연동할 수 있도록 저희 API를 제공하는 게 저희가 이제 차세대 보안 플랫폼이라고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그 바로 지금 그 이제 아까 SLR 그 보안 진단 서비스 관련해 가지고 실제 이 보안 진단 서비스를 여러분들께 시행해주고 있는 전문가 한분 모시죠. 브레인 네트워크스 김경훈 부장님, 김용훈 부장님 보시죠. 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김 부장님, 근데 이게 보안 초하는 회사가 네. 이렇게 뇌과학하는 회사도 아니고 네. 뭐 네트워크이 뭐 왜 브레인 네트워크입니까? 회사 이름이 특이해요. 짧게 좀 네. 설명드리면 네네. 저희 회사는 벤처 기업으로 시작을 했고요. 올해 이제 10년 차 네. 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안을 하게 되는 이유는 이제 앞서 설명했듯이 앞으로 보안이 이제 시장도 커지고 네.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매출을 하기 위해서 일단 보안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저희 회사 이제 한번 PR 한번 더 하고 싶으면 네. 보안, 그 네트워크, 네, 무선. 네. 그리고 대표님 조남은 건자, 명자, 주자. 네, 이십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제가 여기 방송을 지금 10년간 했는데 1000명 넘게 만나봤는데 나오신 분이 이렇게 대표님 성함을 말씀하시는 거는 처음이신 것 같아요. 네. 일단 오래 다녀오셨고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나오기 힘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보안인사 서비스 SLR 아까 이제 매력적인 서비스 같은데 예. 이건 일단 그러면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서 예. 부장님께 이제 설문을 좀 하고 있을 텐데 예. 설문에 좀 받아보고 싶다 예. 체크만 하면 무료로 해주시는 겁니까?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사실 좀 배경 설명 제가 나오는 이 배경 설명 좀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네. 저는 이제 기술 파트가 아니고 저는 속된 말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대부분 영업을 좀 어려워하시고 뭐 물건을 판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데 네. 사실 저는 이 보안의 입장에서 이제 고객 입장을 좀 이해하고 싶고 또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좀 뭔가 보여주고 좀 다가오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그런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예. 잘 다가갔는지 네. 한번 이 실제 보안인사 서비스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사례를 한번 말씀해 주셔야지 우리 들으면서 예, 예. 야, 이 사람은 진짜 뭔가 다가오고 있구나. 예, 아니면 예. 이 사람 말만 그렇네. 이건 우리가 판단했을 거거든요. 한번 실제 한 자기 예, 본인의 예. 다가간 사례를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알겠죠? 네. 자, 첫 번째 사례 이건 뭡니까? 네. 많이 이제 접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제 기업 전산실에 가서 저희가 이제 아까 보안 진단 서비스를 하려면 기존에 이제 방화벽, IPS 여러 보안 장비가 있고 네. 이제 저희는 이제 밑단에다 이제 장비를 걸게 되죠. 네. 이제 그럼 결과가 나오면 대부분 이제 고객님들은 깜짝 놀라세요. 보안이 잘 돼 있는데 왜 이런 게 발견됐습니까? 이제 그런 조작한 거 아니야? 뭐 이럴 수도 그렇죠. 있겠다. 이게 사실 이렇게 제가 한 게 아니라 장비에서 보여주는 부분인데 마치 뭘 팔기 위해서 보여준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네. 의심스러운 아닌 의심을 좀 받게 되죠. 네, 네. 그게 이제 되는 사례고요. 네. 잠깐 화면 보시면 한 고객사인데 이제 사내 메일만 쓰게끔 하는 고객사인데 네이버 메일이 어플리케이션이 발견됐고 이거 분명히 막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셨어요. 네. 그래서 사실 거기서 뭐 반박할 수는 없지만 엔지니어가 기지를 발휘해서 네. 장비의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네네. 어떤 IP의 사용자가 사용하고 있고 또 거기까지 또 불확실할 것 같아서 좀 구체적인 로고를 실제 시간별로 네. 또 어떤 주소 상세 주소까지 해서 사례를 보여줘서 오히려 고객 쪽에서 추후에 보완을 더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네. 사례가 있습니다. 자, 이건 뭡니까? 이게 방화벽이 맞나요? 이게 대부분이 네. 이제 사실 제가 가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놀라세요. 보통은 다 기존에 방화벽이 있던 회사 있으시죠. 있죠. 예, 있으시고 사실 제가 좀 어렵게 사실 저는 도와주러 가는 건데 좀 어렵게 좀 구차하는 식으로 이렇게 반응을 하세요. 처음에는. 네네네. 그리고 제가 이제 결과를 어렵게 발표드리면 놀라세요. 놀라시고 일단 보이니까 뭐가 보이고 또 그게 보이니까 이제 두 번째 단계가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세요. 네. 이게 됩니까? 이게 됩니까? 네네네. 그러면 이제 제가 기분 좋은 이제 엔지니어 같이 기분 좋게 기능을 설명해 드리고 또 자연스럽게 서로 공감이 돼서 네. 그쪽 회사에서 원하는 어떤 문제점을 파악하게 되죠. 그래서 가장 제가 좀 키워드를 끼워 들고 싶으면은 보통 방화벽은 밖에서 이렇게 공격을 막는다는 인식이 많으세요. 네. 근데 이걸 하다 보면 네. 내부에서 나가는 어떤 중요 파일도 볼 수가 있고 다 모르세요. 내부 정책이 대부분 밖에 오는 게 그렇죠. 막혀 있는 거지. 네네. 내부가 나가는 것들은 안전한 데서 나가는 건 다 열려 사실 있거든요. 악성코드 들어오면 이제 CNC 통신 막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네. 그리고 저도 이제 PC를 왔다 갔다 하지만 이미 감염된 놈들이 보여요. 네네. 그게 이제 전문 용어로 공격자 서버가 통신한다. 네네. 이제. 근데 그런 것들 다 보여서 저희가 자료를 제공해 드리면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실제 어디서 감염된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분들이 다 보이고 이제 그러면 제가 그걸 알려드리면 이제 그쪽에 가서 데이터를 그러니까 PC를 포맷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조치를 취하시죠. 네. 그래서 놀라세요. 네. 궁금한 게 네. 지금까지 이걸 많은 이제 업종에 많은 네. 분들 많은 회사 이걸 했지 않습니까? SLR 서비스 했죠. 하셨을 예, 텐데 했죠. 예. 한 번도 안 놀란 회사 있었습니까? 해봤는데 전혀 안 놀래. 전혀 안 놀래. 그런 회사 있었어요? 전혀 안 놀라는 회사. 대부분 처음엔 안 놀으세요. 네. 이제 처음에 실무자끼리 이제 할 때는 네. 서로 편하게 얘기하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이제 아까 저 밖에서 들었는데 이제 담당자분들은 어차피 위에 보고를 해드리니까 이제 그거를 보고서를 만들어서 위로 보내는 관점에서는 네. 이제 그때 이제 내부끼리 약간 놀라시죠. 아, 이렇게 네.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 아,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뭐 김 부장님 도움 많이 됐습니다 얘기는 안 하시고 좀 시간이 지나서 그 당시 그게 내가 그 보안의 기준이 됐고 네. 또 그걸 통해서 뭐 아까 뭐 기한을 하기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런 것도 기한을 올려서 원하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시고 이제 그런 걸 보고 있죠. 네. 예. 또 하다 보면 네. 이게 뭐 에피소드 있었을 것 같은데 에피소드 하나만 말씀해 주시죠. 계속되는 얘기인데 이게 저는 이제 뭐 뭘 팔려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가서 어차피 뭐 요즘 뭐 보여준다고 바로 사지 않잖아요. 네네네. 굉장히 오랜 그 과정에 서로 신뢰가 쌓이고 이제 뭐가 납품이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장비를 딱 이제 걸면 갑자기 뭐 이렇게 뭐가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이 좀 있으세요. 네네. 그럼 이제 겸손하게 저의 장비는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해를 사니까 그래서 실제 얘가 저희가 장비를 딱 걸자마자 한 1분도 안 돼서 네. 전체 네트워크가 막 느려지고 막 오,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막 담당자가 다고친 경우가 있어서 네. 우선은 다시 포트를 뽑았죠. 네네. 그래도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아, 포트 뽑았는데 장비 뽑았는데. 그렇죠, 예. 근데 어떻게 해요? 뭐 책임을 져야 되니까 네. 엔지니어가 이제 저희가 한번 기회해 주십시오. 저희가 모든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꽂으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원인을. 예, 그래서 사실 그 당시 화면을 캡처를 못 했는데 네. 꽂는 순간 알고 보니까 어느 한 PC가 이렇게 밖으로 과다한 트래픽을 막 보내더라고요. 아. 근데 이제 좀 IP를 물어보니까 또 공교롭게도 그 직원의 PC가 아니라 사장님? 그러니까 임원? 그 유지보수 유지보수. 업체의 야. 그 PC여서 또 그걸 대놓고 얘기할 수는 없어서 네.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해서 이제 오해 아닌 오해를 받았고 이제 그거를 좀 이렇게 고객 앞에서 보여준 사례가 있습니다. 네. 예. 자, 이렇게 말씀 들어보면 예, 예. 굉장히 이제 이거를 SLR 한 회사들은 예. 이걸로 정말 새로운 것을 인식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것이 실제로 비즈니스에 좀 많이 좀 도움이 되셨나요? 어떤가요? 아까 이제 해보시니까. 질문을 저도 질문을 차세대 방화벽은 무엇인가라고 네네. 하실 줄 알았는데 그거는 저는 맞습니다. 저는 이제 이걸 통해서 네. 이제 기업 그러니까 보안 진단 서비스 통해서 네. 만남.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영업하신 분도 들을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힘듭니다. 네. 척박하고 이제 거길 이걸 통해서 뭘 도와주려 만나는 그 자체가 좀 의미가 있고요. 네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한 지금까지 3년 동안 60회 정도 이상을 어휴, 네. 이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성과는 한 50% 정도 어이구, 굉장히 높네요. 했고 그다음에 뭐 설사 이렇게 그 뭐 납품을 못 하더라도 좋은 관계로 계속 이제 하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이제 설문 항목이에요. 저 SLR 받고 싶으시면 하시면 여기 김 부장님께서 직접 가셔서 해주실 거죠? 예, 오늘 나온 이유가 네. 이제 계속 똑같은 말이지만 이제 여러분들을 도와주러 나온 거고요. 네네네. 그리고 그러면 자꾸 하면 좀 이상해요. 그래서 네. 여기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거나 네네. 아니면 아까 그 설문조사에 설문조사에 남겨주시면 네네. 그 제가 직접 찾아가서 네. 아까 말씀드린 오늘 뭐 걸 좀- 선물도 갖고 온 것 같은데? 예, 원래 이제 그런 거 표현 안 하려고 했었는데 네. 아니야, 선물 중요해요. 스마트 체중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체중을 재면 그 스마트폰으로 바로 이제 몸무게가 전달되고 네. 이제 도움이 되는 선물 함께 들고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세 분 그만 답변 주시면서 좋은 질문에서 한 분씩 좀 이렇게 이름을 기억하셨다가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이 텀블러하고 요거는 뭐 요새 지진이 많이 일어나니까 생존 키트입니다. 생존 키트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생존에 도움이 되겠죠? 요거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박용님. APT나 암호화된 트래픽을 타고 들어오는 위협들은 어떻게 막나요? APT 공격에 대해서는 와일드파이어 기능을 통해 선제 차단을 제공해드리며 SSL로 암호화된 트래픽의 경우 복화 기능을 통해 SSL 트래픽을 통해 유입된 위협에 대해서 탐지 차단할 수 있습니다. 저건 답을 드리고 답을 드리. 답변을 답을 오케이. 드리고. 오케이. 오케이. 자, 그다음에 김동민님, 차세대 보안 플랫폼 그림에서 NG 스레드 클라우드에 연결되어 침투 정보를 사용할 때 딜레이나 해커에 의해 블록당한 경우 처리되는 시나리오가 있는지요? 이것도 답을 드렸네, 박영우 씨가.
답을 드린 거네요. 다들 많이 다 들었네 이분께서. 벌써 답을. 자 여기서 지금 두 분께서 네. 요 질문에 대해서 한번 뭐 얘기하고 싶다는 거 말씀해 주시죠. 어떤 질문 있으면 네. 보완 답변이라든지. 네. 자 김윤철님 어울림 방화벽이 암호화되어 있어 마이그레이션 쉽지 않을 텐데 완벽한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한가요? 자, 일단 마이그레이션 쪽에서는 저희가 지원하는 게 사실 외산 벤더라 보니까 네. 외산 벤더는 자동화해서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 암호화라는 거는 지금 VPN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네네. VPN 같은 경우는 표준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공수가 좀 들긴 하는데 네. 파트너의 엔지니어 기술을 통해서 네.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한 것처럼 1차적으로 방화벽을 그대로 VPN 환경을 그대로 마이그레이션 한 다음에 네. 어플리케이션과 컨텐츠를 올리는 이런 형태로 마이그레이션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김태윤님께서 지금 이건 뭐 어우. 여러 회사의 차세대 방화벽이 있을 텐데 팔로알토만 특화하는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사실 저도 궁금해요. 팔로알토가 지금 차세대 방화벽 쪽은 리딩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원래 리딩 기업인데 리딩 기업의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하나만 말씀해 주신다면. 전 제가 네네네. 네. 아까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그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가장 큰 장점이 저희 그 스렛 DB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비슷한 요새 이제 팔로알토 네트워크스가 이제 플랫폼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런 비슷한 포맷의 이런 방화벽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네. 거기 가장 핵심적으로 차이가 나는 게 가지고 있는 DB 양과 그 DB의 질이 네.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강재환님, 방화벽 시스템에 축적된 위험 요소 데이터베이스에 없는 신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알아내는 알고리즘은 어떤가요? 자, 일단은 저희가 아까 앞에서 보셨던 스레드 인텔리전스 클라우드라는 쪽에서 파일들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거기서 나오는 피드를 통해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고요. 저희가 얼라이언스 맺고 있는 것 중에 MS사에서 패치가 나오기 전에 MSPP라는 걸 통해서 서로 이제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거든요. 네. 어도브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런 걸 통해서 좀 더 빠르게 업데이트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권정국님, 차세대 방화벽에서 SSL 트래픽을 복화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메커니즘으로 어떻게 복화를 하고 제어를 하는지요? 이제 SSL 트래픽에 대한 복호화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사용자가 밖으로 나가는 경우는 SSL 포워딩하는 그 데이터에서 그 루트 CA 정보를 저희 팔로알토 네트워크스가 만든 걸로 대개체를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매니미들 어택의 형태를 띄우면서 인증서 교체를 해서 분석을 하게 되고요. 내부로 들어오는 경우 같은 경우는 서버 인증서를 방화벽에 그대로 심을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장민우님께서요. 서버군이 센터에 있고 일반 사용자는 VPN으로 서버 연결해서 사용할 때 인터넷 트래픽은 센터 경유를 안 할 경우 방화벽이 센터에 위치하면 애플리케이션과 URL 필터링 등 기능은 못 쓰는 것인지요? 네, 사실 이제 지금 말씀하신 질문처럼 VPN을 모든 트래픽을 태우지 않으면은 차세대 방화벽 펑션을 못 써요. 그래서 네. 저희가 강제적으로 모든 트래픽은 차세대 방화벽으로 향하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광노호님, 생산 현장의 PC들이 AD 환경에 속해 있다면 차세대 방화벽을 사용한다면 굳이 망분리를 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저거는 약간은 좀 정책적인 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까도 우리 고객분들 말씀하실 때도 보안의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교육이거든요. 네. 사람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이제 IS, IMS를 하게 되는 가장 큰 목적은 탑 매니지먼트로 하여금 보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세워서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IT 자원들을 어떻게 보호할지 스스로 그런 관리 체계를 세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런 것도 망분리를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거는 그 회사에서 어느 게 더 효율적인지 효과적인지 보안에 대해서 네. 그렇게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은 좀 정책적인 문제가 네.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박치규님께서 운영 중인 방어 보안 시스템을 우회해서 기업 내부에서 진행 중인 사이버 공격 탐지 시나리오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가시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러한 우회하는 어플리케이션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아까 보여드린 그 화면처럼 타일 형태로 보여주게 돼요. 네네. 그래서 구성한 후에는 어떤 그 우회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지를 보고 그걸 통해서 이제 대응을 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나왔습니다. 추가적으로 네네. 설명드리면 네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요. 그 모든 지금 공격자들은 전부 다 이제 방어 보안 시스템을 우회하려고 하는 노력을 그렇죠. 합니다. 그래서 네네. 지금 보면 뭐 그 이메일 피싱이라든가 워터링 홀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우회하려고 하는 기법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들은 그 실질적으로 가시성을 확보해 가지고 네. 그런 그 사용에 대한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리스크한 어플리케이션 구별을 하는 거죠. 사용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만 사용하고 그 리스크한 건 사용 안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그 위협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표면을 줄여나가는 겁니다. 네. 그 이후에는 알려진 공격에 대해서 일단 차단을 하고 알려지지 않은 공격에 대해서는 빨리 그것들을 이제 확인을 해가지고 다시 막고 이런 그 단계적인 차단법을 저희 이제 팔로알토에서 이제 제공해 드리는 게 되는 네. 거죠. 또 광노우님께서 차세대 방화벽에서 와이어리스를 사용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제어도 가능한지요? 아, 저거는 당연히 가능할 텐데요. 이제 어떤 어플리케이션인지 뭐 특정이 된다면 네. 저희가 더 조금 그 답변을 좀 잘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익재님께서 기존 UTM의 경우 기능 통합에 따른 성능 제약이 문제였었습니다. 차세대 방화벽에서도 기능 통합에 따른 성능 부분은 어떤지요? 아, 저거는 성능이라고 하는 부분은 일단은 뭐 사용하다 보면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UTM하고 가장 큰 차이를 조금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UTM은 이제 기존의 하드웨어 아키텍처에 OS만 바꾼 거죠. 네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트래픽이 많이 들어오는데 더 많은 일을 시키게 되니까 이제 그 성능이 안 나오게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이제 설명을 못 드렸지만 저희 가장 큰 장점은 데이터 플레인을 3개 계층으로 만들어 놨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것들 그 더 많은 뭐 CPU라던가 이러한 요소들을 더 많이 심어 놓은 거죠. 그래서 네. 그런 트래픽이 들어왔을 때도 더 많이 분석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그 하드웨어를 지금 이제 구성을 해놨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강동원님 차세대 방화벽을 도입하고 싶지만 제일 큰 문제는 도입 비용과 유지 보수 비용인데요. 국산 제품과 외산 제품의 장단점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네네. 답변하겠습니다. 그 차세대 방화벽은 설명드렸지만 이러한 그 알려진 공격 DB와 알려지지 않은 위협에 대해서 빨리 분석해서 네.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게 가장 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기존의 보안 장비들은 캐펙스 차원에서 구매가 되고 네. 매년 유지 보수만 됐다고 하면 지금은 이러한 서비스들을 매년 이용하는 그러한 그 서브스크립션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보안의 패러다임 자체는 우리가 어떠한 그 위협에 대해서 그거를 방어할지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그것들에 대한 그 오펙스도 마련을 해야 되는 게 지금은 그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 차세대 방화벽이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 부분은 아까 그런 말씀드린 그런 서브스크립션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그 예전의 레거시 방화벽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뭐 여기 김 부장님도 예. 한 말씀 하신다면요. 그래서. 저거는 저희 쪽 분야에서 가장 좀 많이 직접 직접 부딪히는 부분이고요. 네. 지금 말씀하듯이 사실 기능들을 보시면 우선 그게 우리한테 필요한 기능이다라고 인지를 하시면 이제 조금씩 시간이 가면 그게 바뀔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이제 비교 대상이 단순한 그 박스형 형태의 어떤 레거시 방화벽에 비교되는데 네. 지금 많이 제가 지금 3년째 오고 있는데 많이 저런 좀 완화되고 있고 또 공공 분야에서도 그런 부분이 많이 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네, 보안이 먼저고 그게 비용이 좀 부담이 되시면 네. 그게 이제 조금씩 그 보안의 강도가 올라가면서 좀 그런 게 좀 무마돼서 성사되고 있다. 예, 점차적으로 이제 저희가 어느 정도 네. 보완을 해서 투자해야 된다는 부분이 뭐로 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지금 이제 다시 오시고 좀 길어졌는데요. 어차피 여러분들 지금 6시 이전에 퇴근 못 하니까 지금 이제 6시 이전에 끝내겠습니다. 자, 이제 설문조사가 있으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설문조 응해 주시면 특히 이제 항목에 여기 나온 팔로도 전문가분들하고 상담 받고 싶으시다면 하시면 이분들 직접 여러분 상담하실 거고요. 또 김 부장님 또 SLR 쪽이니까 SLR 같은 경우에
한번 무료로 한번 진단 받아보고 싶으시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분 한 말씀 맞추고 할까요? 네, 먼저. 네, 차세대 방화벽으로 지금 이제 고민을 하실 때 여러 가지 벤더들 제품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먼저 얼마나 많은 그 레퍼런스가 있는지와 연동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지 두 가지를 좀 고려사항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너무 그 앞에 우리 고객분들의 얘기를 직접 들을 수 있는 너무 좋은 시간,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 같은 그 에코 시스템에 있는 사람으로서 서로 이제 더 많은 얘기를 하면서 도울 수 있는 게 뭔지 좀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크게 그 부담을 안 느끼고 아까 보안 진단 서비스 같은 걸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큰 부담 안 드리고 쉽게 현재 진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 세 분 질문자 한 분씩 이름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이름. 네. 저는 네. 그 팔로알토 특장점을 물어봤었던 네. 김태윤 씨가 네, 김태윤. 괜찮습니다. 네, 김태윤님. 네. 그다음에 저는 네, 질문 내용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네. 이익재님. 이익재님. 어울림한 거. 이익재님. 자, 저는 그 보안 진단 서비스를 그 신청해 주신 분이 있나요? 저도 모르죠, 그거는. 네네. 제가 뒤늦게 찾아서 있으시면 네. 그분에게 꼭 선물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그 김태윤님하고 이익재님은요, 저희 스태프 이메일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내시면 저희가 요거 지금 알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차피 4시부터 6시 전까지 어쨌든 퇴근 전에 하는 거니까 그래도 현업분들도 나오시고 해서 되게 좋은 방송 된 것 같고요. 앞으로도 지금 시청하신 분들 중에서도 제가 요즘은 이제 시간 되면 직접 전화 걸어서 통화하신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통화해 보면 굉장히 목소리로만 들어도 이분 굉장히 방송에 딱 어울리겠다는 분도 꽤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제 이런 거에 같이 현업의 어떤 이슈라든지 고민거리 여기 나와서 같이 얘기하고 또 어떤 때는 시청자로 또 참여하고 뭔가 그런 우리 같이 소통하는 그런 공간 토크화이팅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걸로 마치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